아직까지 심심하면 언론의 주요 가십 기사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 소식이 나오곤 하는데요. 금지된 사랑에 빠진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벌였지만 재판부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어요. 기각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잘못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유책주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바람 피운 쪽에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게 현실적이고 타당한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 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책주의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혼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이혼 청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우리나라는 1965년 첫 판결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유책주의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유책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인 파탄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탄주의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A씨는 2010년 3월 결혼해 같은 해 12월에 딸을 낳았지만 거듭된 부부 갈등으로 부부 상담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아내의 사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2016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그렇지만 법원은 A씨를 유책 배우자로 봐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어요. 아내는 A씨에게 먼저 집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별거가 이어졌는데요. 별거 기간 동안에도 A씨는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고요. 아내와 딸이 살고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왔어요. A씨는 딸과 연락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딸과의 통화도 자신을 통화라는 입장이었고요. 참다 못한 A씨는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전히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1, 2심 법원은 모두 유책 배우자인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에 남편은 다시 항소했고 대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 A씨는 별거 중에도 딸 양육비를 주고 아파트 대출금도 갖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며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을 뿐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랜 별거 중에도 관계 회복에 노력이 없었고 어느 한쪽 책임을 묻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를 통해 결혼이 파탄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했던 건데요. 바로 작년인 2022년에 있었던 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특별한 사례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게 바로 파탄주의인데요.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하겠나 이미 깨진 접시인데 하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부부지 이미 사이는 완전히 깨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억지로 묶어두는 것은 무의미한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사례가 많은데요. 1907년 최초로 파탄주의를 채택한 스위스가 그렇고 영국에서는 일정 기간 별거했다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을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또 미국의 경우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탄주의를 제정했고요. 이후 모든 주에서 이를 도입했고 가까운 일본 역시도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식의 조건이 부합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스웨덴은 상대가 반대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이 허용될 정도인데요.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6%로 OECD 국가 중 2위예요.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이 경제력이 있어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만큼 형편이 힘들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걸 거예요. 2015년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되면서 한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떠들썩했었는데요. 간통죄 폐지처럼 곧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도 사라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7명은 유책주의를 6명은 파탄주의에 손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책주의가 유지됐어요. 그만큼 의견이 팽팽한 거예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만일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실제 바람을 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된 사례가 있어요. 아내 B씨는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유책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남편과의 불화가 심했고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이에 이혼해줄 수 없다고 남편이 거절하면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아내 B씨는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로 인해 불륜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한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실제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마디로 네 맘대로 해줄 것 같아 하는 오기로 인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남편의 의도가 밝혀지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유책 배우자의 이혼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간혹 나오는데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혼인에 파탄이 생겼으면 법원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부부가 다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미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파탄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같이 살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은 서로의 삶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거란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만큼 큰 책임을 물리고 대신 이혼이 가능하도록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파탄주의를 받아들이되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그만큼 크게 물리는 거죠. 유책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또 상대 배우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혼 뒤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게 위자료, 손해배상, 부양료, 재산분할 등에서 잘못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더 큰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러면 이런 걸 역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룬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겠죠. 정말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나고 파탄났다면 서로를 붙잡고 같이 죽자고 복수를 택하기보다는 상대를 놔주고 남은 내 삶도 행복할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바람 피운 쪽에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하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제니퍼 와이너는 이혼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르친다. 그 누구도 이혼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